임명제천, 현대적 관점의 삶과 죽음. 임명제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이 네 글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자리 잡았다. 이 말은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과 사례가 축적된 끝에 탄생한 한 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체념의 언어로, 때로는 위안의 말로, 또 때로는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산하며 살아가려는 현대의 우리에게 이 표현은 때때로 불편한 진실처럼 다가온다. 노력하면 뭐든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또 다른 무력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고전적 명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정말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의 수레바퀴 위를 무기력하게 굴러가는 존재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가 담겨 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까지가 정해진 것이고 어디부터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 노력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운명 앞에서 노력은 무의미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잖아요?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고 믿는데 왜 인생은 종종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노력과 운명 사이에 아주 팽팽한 관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그 허탈함?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걸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딘가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믿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불편한 진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 순간 노력이 전부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굳게 믿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바로 임명제천이라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쓰던 관용구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꾹꾹 눌러 담겨 만들어진 한 줄의 통찰이었던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참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정해진 운명인데 뭐 하면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오래된 말이 진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역사 속 실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담배는 피웠지만 술은 안 마셨던 린뼈오는 63세에, 검소하게 살았던 저우얼라이는 73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술과 담배를 아주 즐겼던 마오쩌둥은 83세, 심지어 덩샤오핑은 93세까지 살았어요. 이걸 보면 건강하게 살면 오래 산다는 우리 상식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장쇠량인데요. 술, 담배, 카드놀이는 기본이고 온갖 쾌락을 즐겼는데 무려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죠. 자, 이 역설의 정점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장쇠량은 103세까지 장수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평생 남을 도왔던 모범의 아이콘 레이퐁은 겨우 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역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놀랍게도 바로 현대 과학이 이 운명과 노력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학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카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라든지
타고난 기질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명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환경이나 선택, 즉 노력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뇌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게 바로 노력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통계적 운명이라는 건데요. 한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집단의 미래는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종의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학 진학률이라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과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런 게 바로 통계적 운명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통계는 그냥 경향성일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은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개인은 언제든 통계를 뛰어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운명과 노력의 줄다리기에서 진짜 해답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초점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길이는 하늘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삶의 깊이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깊이 있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명제천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노력과 선택의 영역에서는 온전한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대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의 유전자나 과거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둘째, 나의 태도나 노력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에는 온전히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출발선이 조금 더 공정해지도록 더 나은 사회를 함께 지향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한 편의 협주곡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악보를 닫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운명이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악보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기교로 연주할지는 오롯이 연주자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준 그 악보, 당신은 어떻게 연주하시겠습니까? 결국 안녕하세요. 임명제천이라는 말은 단순히 체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길이는 하늘에 맡기고 깊이는 스스로 만들어라는 메시지에 가깝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우리의 성공이 전적으로 우리 능력의 결과는 아니며 운과 타이밍, 타인의 도움이 함께 작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말은 실패한 사람을 위한 위로이기도 하다. 모든 실패가 그 사람의 무능 때문은 아니며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